와우. 안녕하세요. 쏠쏠라이프 구독자 여러분, 정명섭 작가입니다. 제가 이번에 계약서를 써야 작가가 되지 라는 책을 이제 써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책은 보시면은 사람들이 보면 이 친구가 저냐 라고 얘기하는데 요 밑에 있는 사람이 저고요. 이 책은 뭐 제가 15년 동안 써왔던 필살의 기법들을 녹여낸 책입니다. 이게 너무 쉽게 공개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들긴 하지만 책을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책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시켜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책의 내용은 사실 요 제목과 똑같습니다. 계약서를 써야 작가가 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창작 관련 강의를 가끔 다니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이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책만 나오면 100만 부는 보장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고, 실제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혼자서 막 밤새 글을 쓰면서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게 이번 작품을 썼는데 이게 뭐 공모전에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뭐 그 유명한 출판사에서 계약서를 딱 받고 책을 내면은 이제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절대 달라지지가 않은데, 그러지 않고도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이 저한테 궁금해하는 게, 왜냐면 제가 그 책을 100권 넘게 냈지만 저는 공모전에 당선되거나 뭐 문학과 출신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투고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모전은 15년 동안 딱 한 번 됐습니다. 거의 안 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등단 작가라기보다는 이제 투고를 했던 작가라서, 지금 최근에는 등단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투고를 통해서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투고를 하게 되면 좋은가라는 이제 간략한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우선 작품이 좋아야죠. 작품이 좋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작품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출판사를 잘 찾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 깊은 나무는 북오션의 브랜드고요. 북오션은 사실 그 이름 그대로 책의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다양한 책을 내긴 하지만 분명히 주력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장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학동네 창비 같은 경우는 소설이 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계절 같은 경우는 어린이 책 청소년, 그 다음에 인문 쪽 라인업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서를 내는 출판사에다가 소설을 투고한다고 해보면 소설이 아무리 좋아도 출판사에서는 전혀 거들떠보지 않거든요. 왜냐면 자기네 주력 업종이 아니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른들 책을 내는 데다가 동화를 뭐 투고합니다 이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내 책에 맞는 출판사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뭐 출판사에 전화해봐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필요 없이 우리에게는 온라인 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셔서 출판사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그 출판사가 냈던 책들이 뭐 출시인 순으로 하게 되면 최근 나온 책부터 옛날 책까지 있습니다. 그게 한 번에 할 때 25개씩 나오니까 한 5번 정도 클릭을 하면 이 출판사가 어떤 주력 업종이 있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매량 순을 눌러보면 어떤 책이 가장 많이 팔린지도 나와요. 이 두 가지 정도를 확인하시면 이 출판사가 어떤 책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거에 주력하고 있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발품을 팔고 발품을 팔 자신이 있다면 그 서점에 가셔서 서점의 그 각 코너에 가셔서 그 신간들 한번 쭉 보시면 어떤 출판사의 책들이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어떤 출판사의 책들이 뭐 베스트셀러에 꽂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내가 내 원고에 맞는 출판사를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보통 큰 출판사들은 대부분, 크거나 작거나 대부분 자사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큰 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다가 투고를 받는 전담 코너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다 들어가시면 아마 뭐 이제 이름이랑 연락처 남겨놓으시고 원고를 첨부 파일 형태나 아니면 본문 넣기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때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이렇게
그 원고지나 원고지라고 A4로 출력해서 보내주는 방식이 좀 많았었는데 이메일이 지금 좀 활성화되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뭐 이메일이 활성화됐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보내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많은 사람이 질문합니다. 출판사를 한 군데만 보내야 되느냐 여러 군데를 보내야 되느냐 한 군데를 보내도 되고요. 여러 군데를 보내도 됩니다. 대신 그 출판사가 여러분의 원고를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봤는데 내 원고를 검토 안 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 라고 화를 내시면서 항의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출판사는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고를 줬다고 제깍제깍 검토를 하거나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경우는 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출판사는 여러분의 원고를 검토해야 될 하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원래 바빠요. 그러니까 심정을 이해하시고 보내고 몇 달 기다렸다가 또 딴 데 몇 달 기다리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잔인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낼 때 여러 군데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한 5군데, 6군데 보내도 상관없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귀찮다고 첨부 파일로도 여러 출판사들을 한꺼번에 보내버리면 받는 출판사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싫어해요. 왜냐면 내가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첨부 파일로 한 5군데 정도 출판사 한꺼번에 뿌린 걸 확인하면 출판사 손을 잘 안 댑니다. 왜냐면은 그런 투고된 원고를 검토하는데도 다 시간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결국은 비용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연락을 했는데 딴 데랑 계약해버렸거나 아니 딴 데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마상을 입은 출판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보내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뭐 계약을 하기 전이니까. 대신 번거로우시더라도 보낼 때는 한 군데 보내고 또 한 군데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원고를 직접 만들어서 출판사를 찾아가서 건네줘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들도 있는데 최근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부담을 주거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 말고 편리하게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투고를 하시면 되고 피드백이 가끔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고쳐서 계약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이 원고를 그대로 가지고 할지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 한 가지 최근에는 투고 양은 점점 늘어나는데 출판사가 이제 신인 작가의 그 원고를 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예전 10몇 년 전이라 운이 굉장히 좋았고 저도 지금 상황에서 신인으로서 돌파해 보라고 하면 전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보내고 그 다음에 원고를 보내고 나서 뭐 연락을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고를 보내시고 잊어버리시고 다음 작품을 이렇게 쭉 쓰시는 게 여러분에게나 출판사에게나 모두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